자, 여러분들 오늘의 또 일일지 시작합시다. 이번 주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잘 보내야 되는데 날씨가 조금 많이 더워졌습니다.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. 오늘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. 자,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뭘 볼 거냐면 보안경찰에서 좀 남은 부분, 그리고 이제 외사경찰, 이렇게 두 부분을 이번 주에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풀어볼 문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. 자, 이 법도 우리가 이 안보경찰 파트에서는 보안관찰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입니다. 여기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데 먼저 가볼게요. 자,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떤 거냐, 이거는 시험 문제에 좀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군사 봉계선 이북 지역, 북한의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조심하세요.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 놓치지 마세요.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. 두 번째, 북한을 벗어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까? 아직 취득을 안 했습니까? 취득을 아직 안 한 사람이죠. 안 한 사람. 이를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불러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용어와 관련해서 오늘 꼭 뭐까지 확인하셔야 되냐면 보호 대상자, 됐죠? 보호 금품, 그리고 정착 지원 시설까지 개념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. 됐죠? 자, 잘못됐다. 두 번째가 북한 이탈 주민, 지금 우리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.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, 이런 정책 같은 건 당연히 마련해야 됩니다. 근데 그거를 마련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무슨 부 장관입니까? 통일부 장관입니다. 통일부 장관의 업무야, 그런 것들은. 됐죠?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다. 됐죠? 넘어갑니다.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, 이 기본 계획 있죠. 기본 계획은 자, 몇 년마다 수립한다? 3년마다 수립. 3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번 갑시다. A라는 사람이 북한을 이탈해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죠.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싶어, 우리 오고 싶어요. 그럼 이 사람은요, 중국으로 넘어갔으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있죠. 여기에 가가지고 나 한국에 가고 싶어요, 이렇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라고 돼. 직접. 그러면 이 한국 대사관은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중앙행정기관,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대사관은 외교부 소속이니까 외교부 장관을 거쳐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있죠.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한테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. 통지하죠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A라는 사람을 보호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겠죠. 근데 우리나라에서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통일부 장관이 이 사람을 보호할까 말까를 결정을 합니다. 그런데요, 자, 원칙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A가 자, 북한의 굉장히 고위직이라고 합시다. 고위직이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을 보호할까 말까는 누가 결정한다? 그때는 국정원장이 결정을 합니다. 원칙은 누가 결정해요? 통일부 장관이. 근데 이런 경우라면 국정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됐죠? 자, 그래서 통일부 장관은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세요.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? 국정원장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잘못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북한 사람이 아까 보호를 신청했죠. 그럼 우리는 무조건 보호를 하는 겁니까?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? 거절할 수 있죠. 거절할 수 있거든. 어떤 사람이 여기처럼 이거는 이제 그 지문은 그 밑에 나오는 지문이니까 이거를 먼저 볼까요? 이걸 먼저 보고 갈게요. 보세요. 만약에 북한 이탈 주민 신청을 했죠. 근데 이 사람이
항공기 납치, 마약 거래, 테러,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입니다. 이런 사람이 아까 신청했어요.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보호 결정을 한다, 우리는 거절할 수 있다, 거절할 수 있다. 이런 사람이라면 거절을 할 수 있는 게 맞겠지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예전에 이 사람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근데 법이 바뀌면서 몇 년 전에 법이 바뀌면서 이거는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얘는 거절 대상자가 아니에요. 얘는 없어. 그 다음에 국내 입국 후 3년 지나서 신청한 사람은 맞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살인 같은 비정치적 범죄자 있죠. 살인 같은 북한에서 살인 같은 걸 저지르고 도망온 사람, 이런 비정치적 범죄자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누구 있냐면 위장 탈출 혐의자. 위장 탈출 혐의자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. 근데 여기서는 얘는 없다. 아시겠죠? 잘못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세요. 이거부터 봐야 되겠죠? 이거 안 했으니까. 자, 일단 북한에서는 아까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나라로 데려왔어요. 보호하기로 했어.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은 어디다 이제 입교시키자면 정착지원시설에다가 입소를 시켜요. 그래서 정착지원시설에서 일단 보호하는 건 1년 동안 보호해요. 그럼 1년 지나면 이제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주거지도 마련해주고 정착금도 주고 그리고 직장 같은 것도 알선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보호하는 건 몇 년간 보호한다? 5년간 보호합니다. 따라서 이 안에서는 1년인데 밖으로는 5년간 보호한다는 거 보셔야 돼. 근데 이거를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. 원칙은 5년이다. 잘못됐습니다. 자, 그 다음 마지막. 자,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간 보호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1년간 정착지원시설에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거주지로 내보냈잖아. 주거지 마련해주고. 근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갔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. 누가 자기를 미행하고 이러면 그때는 당연히 이 사람은 우리가 신변 보호해줘야 돼. 누가? 보세요. 통일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로 나갔는데 신변 위협을 느껴. 그러면 그때는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한테 이 사람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그러니까 협조 요청받은 국방부 장관, 청장은 협조하는 거 이거는 맞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을 안 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다. 그리고 여기가 5년이 아니고 3년이다. 그리고 국가안보에 현장 영향이 줄 사람이면 국정원장이다. 그리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건 5년이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는 거절 대상자가 아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잘못됐고 하나만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안보경찰, 여러분들 안보경찰 파트는 자, 지금 시험에 잘 안 내더라고요. 잘 안 내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두신다면 분명히 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커버가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마무리하고요. 여러분들 오늘 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내일 있죠.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외사경찰에 관한 문제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남은 일정 잘 보내시고요. 우리는 내일 뵐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